네, 저는 오랫동안 인유두종 바이러스 관련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환자분 대부분은 이게 성관계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음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십수년 전에 저에게 찾아오셨던 20대 환자분의 사연이 굉장히 특별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환자분께서는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럴 리가 없다고, 성병이 확실하다고 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은 생식기에 갑자기 사마귀 같은 게 생겨서 근처 산부인과를 가셨었는데요. 거기 있던 의사가 성기 사마귀, 즉 곤지름이라면서 성병의 일종이라고 했답니다. 환자분은 자기가 아직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따졌지만 의사는 그럴 리가 없다, 성병이 확실하다, 이 얘기를 듣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셨어요. 네, 저는 당시에 협진하던 산부인과에 환자분을 보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해주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원장님은 육안상 곤지름이 맞다고 확인을 해주셨고요. 며칠 뒤에 검사 결과 나왔는데 저유흥분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애타게 그 결과를 기다리던 환자분은 결국 검사 결과를 듣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황당해 하셨는데요. 저는 당시에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병의 일종이다 라고만 말씀을 드릴 뿐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길이 없었습니다. 이게 거의 10년 정도 된 거라 지금처럼 바이러스의 다양한 감염 경로가 연구되지도 않았고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의뢰 성관계로만 감염된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죠. 환자분은 그 후에 다시 뵐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후에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그분 정말 억울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적 접촉이 아닌 다른 감염 경로도 있다는 것이 밝혀진 연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3시간 동안이나 버스를 타고 올라오셨을지, 진짜 억울한 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으셨을 텐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정말 성병이 맞는 걸까요? 우선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어떤 성병의 일종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할 듯 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감염 경로가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기 때문이죠. 다만 일반적인 성적인 관계라 하면 남녀 생식기끼리의 직접적인 삽입을 통한 접촉 감염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성적인 접촉이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성적 감염 경로가 있습니다. 자, 남녀 생식기끼리의 직접적인 접촉, 그리고 남자 구강과 여자 생식기의 접촉, 그리고 여자 구강과 남자 생식기의 접촉, 남자 항문과 남자 생식기의 접촉, 그리고 여자 생식기 피부 간의 접촉, 남녀를 불문하고 생식기와 손의 접촉, 이러한 여러 방법들이 있죠. 또한 성적 행위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키스로도 감염이 가능한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입술만 서로 맞대는 정도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구강 점막을 서로 접촉할 수 있는 딥키스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는데요. 구강 점막 상피세포에는 이 HPV가 기생이 살 수 있어요. 따라서 구강에 강한 활동성의 HPV를 가진 상대와 깊게 그리고 자주 키스를 한다면 본인 입으로도 감염이 가능하겠죠. 다만 인유두종 바이러스 자체가 구강보다는 생식기 피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키스를 통한 감염은 생식기를 통한 감염보다는 그 위험도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성관계에 관계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모자 수직 감염이 있습니다. 자연분만 시에 태아가 산모의 자궁 경부를 지나면서 감염이 되는 경우인데요. 간혹 신생아나 유아의 항문이나 성기 주변에 곤지름이 발견돼서 이에 대해서 어떤 성적 학대가 있지 않았는지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서 이 경우에는 모자 수직 감염의 경우가 아니냐 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모자 수직 감염의 경우에는 대부분 6개월 이내에는 자연 소멸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통한 감염도 존재하는데요. 아직 가설 수준이긴 하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수건이나 옷 같은 물건 등의 며칠 정도는 생존이 가능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물건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감옥 등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건을 함께 사용했던 다수의 죄수들이 집단적으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고요. 또한 여성의 자위도구 및 산부인과에서 제대로 소독되지 못한 의료기구 등을 통한 감염 의심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수영장이나 공중 목욕탕 등을 통해서도 걸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물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연구팀이 하수구 물 등을 수집을 해서 검사를 했더니 이 하수구 물에서도 일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기도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희박한 농도 등을 볼 때 같은 물에 있다고 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아직까지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성병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